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오전부터 2시 몇 분까지 강의를 좀 찍어 놓고, 아니, 오전에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딸한테 전화가 오고, 딸애한테, 그리고 아들한테, 저는, 경찰이 전화를 해가지고, 구지를 해가지고, 우리 안 사람이 그걸, 아들은 또, 우리 안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또, 어? 또 뭐, 아빠가 고소가 됐다고, 남편분이 고소가 됐다고 하면서, 딸애한테는 뭐라 하냐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우라고 그지를 했어요. 지금 여기 없어요. 천안에서 공부하고, 그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천안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딸애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기숙사에 있거든요. 거기서, 있는 딸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유, 나 그 얘기가 여기 써놨어요. 나 그대로 그냥. 네, 여러분들 그대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빠가 고소가 됐다고 하면서, 그, IP 뭐 기록이 있으니까 영화 다운받은 게 있기 때문에 하면서 뭐 설명을 하면서 막,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와라. 그랬대요. 뭐, 이거 미친놈이지. 이거 뭐, 이거 경찰이 그런 게 어딨어요, 도대체. 가족관계 증명서를 왜 떼우는데, 왜, 도대체. 응? 그리고 가족들한테, 딸한테, 뭐, 고소됐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하고. 작은 애는요, 고등학교를 다녀요, 또. 작은 애는요, 고등학교 다니는데 아빠가 고소됐다고 하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렸고요. 애엄마한테는 또 남편이 고소됐다고 하니까, 뭐, 이러지 말하니까 아내는 지금 바쁘니까 좀 이따 전화 다시 주시겠습니까? 하고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경찰이 이런 짓을, 가족들한테 이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뭐, 어차피, 이거 뭐, 벌금 20만원 맞는 사건인데, 마음대로 해라. 그 벌금 때리든지 말든지, 니들 마음대로 때려보라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너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경찰이 이따위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얘 징계 받아야지, 당연히. 징계 받고 고소가 돼야지. 딸한테 그렇게 하고 작은 애한테까지 학교 있는 애들한테 전화 걸어서 아빠 고소됐으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오라니. 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오는데 도대체. 내가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도 물어봤어요. 아니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오라는데 뭘 떼오라고 하면 그거 떼어다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럴 일 없는데 그런 걸 왜 떼지? 그러는 거야 변호사가. 아우 나 진짜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똥개훈련을 시키고 그 가족들한테 막 알려서 이제 압박을 하겠다라는 거야. 압박 수사지, 압박 수사, 협박 수사, 협박 압박.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야 수사 안 받으면은 수사를 안 받으면은 가족들한테 다 알려서 아빠가 막 이런 사건에 연루돼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얘가. 아주 야비하죠 경찰이. 그래서 그런 협박에 통할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은 우리 딸하고 작은 애한테 그런 거 전화 오면은 그냥 모른다고 하면서 끊어버려. 아빠랑 여기 같이 안 있다 그래서 끊어버리고 말을 하고. 그런 거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거 그 애들한테 속이는 거다. 속이는 거니까. 그런 게 엄청 많다고. 너도 전화 많이 받아왔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그래서 안심시켰어요. 애엄마는 사실관계를 아니까, 다시는 또 그러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해서 주의를 주고 막 그러더라고. 아이씨, 나 그래서, 뭐, 가정 파탄나라고 이랬는데, 가정 파탄나라고 뭐 그러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가 봐 경찰이.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 두산경찰서 있잖아요. 거기에 청문 감사실이 있습니다. 여기다 또 전화를 했어요. 내가 또 오늘은 2번을 전화를 했어요. 어제 저 2번을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난 완전 내가 고소를 한다고. 내가 오늘까지만 딱 그러는데. 이건 또 계속해서 그러면은 나 가만 안 있는다. 딱 이 사실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 딸애하고 작은 애가 분명히 아빠가 고소됐다라는 거 알고서 지금 전화를 받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왜 떼오냐고. 아무리 내가 변호사한테 다 물어봐도 그건 떼올 이유가 없대.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뭐 떼가지고 뭐 가족관계를 조사를 해보겠다고 어쩌죠 그러는가 봐.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하면 뒷조사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가 본데, 그딴 식으로 했다가는 가만 안 있습니다. 여기 이쪽 그 둔산동이나 몰평동 쪽에는요, 이 조금 뭐라고 할까, 그 머리에 든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에 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머리에 이 조금 이 공부했다는 애들 있잖아. 머리에 든 애들이 엄청 잘 싸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남들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 본인도 알 거야. 그 경찰서 있다면, 경찰이라면. 그래서 쉽게 안 된다라는 거 알아야 돼. 그리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서 내가 아주 괘씸하다고. 지금도 괘씸해. 너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청문감사실에 전화해서 한 30분을 떠들었어요. 전화기를 붙들고. 이딴 식으로 그렇게 하면 저기 경찰서장 좀 만나봐야 되는데, 경찰서장을 직접 바꿔주든지 하라고. 나 이런 수사가 다 어딨냐고. 그리고 이거는 합의금 장사인데, 합의금 떼먹고서 막 지금 보니까 서울에 누구 변호사는 이 짓 해가지고 80억을 합의금을 떼먹었다고. 지금 내가 이거 다 조사해가지고 나 들었다고. 듣고 조사해서 나온 거라고. 그 합의서도 몇 개를 받고, 누구는 어떻게 했고, 벌금을 또 얼마를 20만 원을 맞았다라는 것까지 내가 그거 다 그거 알고 있다고. 근데 서울에 그 변호사가, 그 사람이 어디 그 로펌에 있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차려가지고 서초구에 있던 그 변호사 사무실이 망해가지고 강동구로 가가지고 간판도 없는 변호사 사무실 차려놓고서 거기서 그 권씨라는 그 저기 사무장이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이 80억을 합의금을 떼먹었다고, 합의금 장사를 했다고. 내가 그것까지 막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 가지고서 조사를 하면서 정식대로 조사를 안 하고, 둔산에 사는, 이 둔산이나 월평동에 사는 사람들을 지금 이런 고소가 들어왔다, 이 사람들 합의금 장사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범죄자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냐. 벌금 맞게 해서. 이게 무슨 지역경찰이 이렇게 하면 되냐고. 그런 사실 있으면 정식 수사를 하라고. 정식 수사. 내가 그래서 정식 수사는 모르냐. 왜 오라 가라 마라, 또는 뭐 오지 말라, 오라 가라. 무슨 뭐 내가 뭐 경찰 똥개가 돼가지고 뭐 오라 가라 하는 줄 아냐고. 그깟 저기 경사 하나 주제에 경사면 그 7급밖에 안 된다고. 7급밖에 안 되면 뭐 수사 뭐 하는 그 팀장이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왜 오라 가라 마라 그러냐고. 내가 그런 사람들 오라 가라 마라 그냥 또 오지 말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똥개처럼 불려다녀야 되겠냐 얘기요. 그래서 나는 그럴 생각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하고 벌금 치든 말든 마음대로 하니까 나는 수사 그렇게는 안 한다.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소환장 보내라. 소환장 보내고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서 아 이게 심각하다 그러면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이 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 대리인이라고 해가지고 변호사를 세운다고 CJ 엔터테인먼트인가 뭔가 무슨 그 영화 제작사가 얘 시키는 거야.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뭡니까 그 합의금 뜯어먹고 사는 건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인기도 없는 그 변호사들이 그 짓을 하는 거야. 돈 못 버는 그 망한 애들이. 예? 그래서 그 영화사하고 붙어먹고서 이제 합의금 장사를 하니까 80억 뜯으면은 한 30억은 받을 거 아니야 지네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지금. 그러니 이게 굉장히 큰 장사인 거야. 변호사한테도 그렇고 그 망한 그 영화 제작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누가 극장에서 보겠어. 그냥 망해버린 거지. 보니까 그런 영화를 갖다가 올려놓은 업체가 있어요. 올려놓고 딱 IP 추적을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딱 해서 얘네들을 해서 변호사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놓고 딱 걸리면은 그 IP가 있다고 그러면 와서 내가 그랬습니다 자수를 하는 거야.
자수를 하면 미안합니다 하면서 합의를 이제 거기까지 쫓아가서 해야 돼.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그 변호사 사무실을 쫓아가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변호사를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무장을 만나서 걔하고 합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절대로 이 합의서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말고 또 이 변호사에 대한 얘기도 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남들한테 지탄을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아니라 걔네들도 이제 어느 변호사가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은 네티즌들한테 알려질 거 아니야. 인터넷이라든가 다 알려지니까 얼마나 자기 명예도 실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법률 대리인으로 해서 그 영화 제작사의 변호사로 해서 대신 이렇게 합의를 봐준다.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합의를 있잖아. 할 것 같으면은 영화 제작사하고 합의를 하는 거지. 뭐 법률 대리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법률 대리인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법률 대리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그 변호사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고소를 한 사람이 그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뭐 하는 건데 막 별의별 이상한 말을 하더라니까. 걔네들은 그 합의한 사람들 보니까 합의를 하면은 합의금 얼마 주고 합의를 하면은 다른 영화관에 대해서는 그 고소를 하지 않겠다, 추가 고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합의를 유도를 한대 이놈들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영화사에서 이 영화 제작사에서 영화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제작사는 없냐 이게. 굉장히 많아요. 영화 제작사는 B급 영화 제작사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 영화에 대해서도 다 할 거냐?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써야 되는데 계약서에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뭐예요? 계속해서 고소가 들어온다라는 거지. 그럼 그때마다 또 합의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합의할 때 또 그럴 거야. 아니 전에 합의 한번 해주면은 다른 영화에 대해서 고소 안 한다고 그랬지 않냐. 그러면 나는 다른 변호사고 다른 영화 제작사에서 지금 다운받은 게 들어오는 게요 지금. 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그건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면 전화 걸으면은 아니 계약서에 그런 내용도 없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당한 거지. 합의금 뜯기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조금 뜯긴 사람은 50만원 뜯겼대. 50만원 뜯기고 뭐 또 110만원 뜯기고. 왜냐면 이 110만원 하는 이유가 뭐 10만원을 세금 내야 되니까 그러는가 봐. 그래서 110만원을 뜯기고 어떤 사람은 200만원, 어떤 사람은 300만원 또는 500만원까지 봤어요. 500만원까지 합의를 했다. 이건 좀 많이 심각한 거 봐. 여러 편인가 봐. 500만원까지 했는데 어떤 사람은 1000만원을 불렀대요. 1000만원을. 합의금을. 1000만원을 불러가지고 합의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형이 20만원이에요. 20만원짜리래. 20만원짜리 벌금이면 벌금 받고 말지 뭐하러 1000만원을 합의금을 해주냐 얘기야. 안 한다 얘기야. 그래서 수사 협조도 하지 말고 안 하겠다 얘기야.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1000만원 주고서 합의하겠어요? 미쳤지? 그냥 벌금 맞던지 에이 모른다 하고서 벌금 맞으면 이거 가지고 항소하면 되는 거야. 항소해가지고 판사한테 또 재판이 이어질 거 아니야. 이거는 어떤 재판이든지 재판이 이루어져 가지고 가서 그래서 재판장에서 다시 이제 이 벌금형 20만원짜리를 뭐 기각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변호사를 샀어. 그게 낫지. 미쳤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게 말이 돼 이게? 이렇게 그 합의금을 계속 물어주고 그런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토렌토 영화 다운 사건은요, 이거는 사회적 문제예요. 사회적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된다. 문제가 돼요. 내가 이거를 해서 뭐 지금 그 선거에 나간 변호사 사무실에도 한 2번을 얘기를 했어요. 이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B급 영화사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뜯는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다.
이거 심각하다. 왜냐면은 이 토렌트라는 거는 한 지금 이 국민들의 한 800만에서 1000만 정도, 1000만 명은 사용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우리가 인구가 5,500만 아닙니까? 500만 아닙니까? 5,300만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 인원에 뭐 거의 5분의 1 가까이 이렇게 1000만 명 가까이 사용하는 게 이 토렌토라고, 토렌토.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요. 그죠? 오래됐고. 그런데 여기다가 영화를 올려놓고 작업을 하는 거야. 작업을 해가지고 작업하는 업체가 있어요. 작업업체가. 작업업체. 딱 걸려들어라. 업체 해가지고 통신 기록을 다 본다고. 그래가지고 이 업체는 영화사에서 여기 얘네들한테 의뢰를 해서 작업을 하고, 또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고소를 해서 IP 추적을 해서 IP가 이게 딱 거기 있잖아. 어떻게 갔다라는 게. 그래서 고소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사의 A라는 A 영화사에서 영화가 한 5편의 영화를 다운해서 고소를 이 중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인원 중에서 50만 명을 특정시켜서 50만 명을 특정해서 고소를 했다고 해봐요. 50만 명을. 엄청나죠? 이 50만 명을 한꺼번에 쫙 해서 고소를 했다. 그래서 수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여기 중에서 대부분 반이 합의를 하고 반은 벌금형이 먹여진다. 아니면은 뭐 기소유예가 돼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만 명이 합의를 해주고서 끝낸단 말이야. 합의를 해서 끝냈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합의금이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까지 있더라고. 그러면 여기 200만원의 합의금을 여기다 줬다 그러면 20만 명의 평균이 20만 명이, 200만원을 줬다고 그러면은 얼마야? 20만 명이면은. 20만 명이면요. 200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곱하기 20만 명, 1, 10, 100, 1000만, 10만 해주면은요. 이게 얼마냐면, 4천억이 돼, 4천억. 그래서 이게 4천억 원이 되는 거예요, 5원. 4천억 원? 4천억 원 맞네. 왜냐면은 4 곱하기 10에 11승이니까 8승이 억이니까 4천억 원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거야. 합의금이 4천억 원이에요. 4천억 원. 4천억 원 장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B급 영화를 찍어서 어차피 안 되는 거 영화 상영도 제대로 안 하고 딱 중단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합의금 장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토렌토에서 돌리니까 걔네들 이제 해서 뜯겠다 얘기요. 영화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엄청나죠? 이 돈이 20만 명만 합의금 뜯으면은, 이 돈을 뜯으면은 4천억 원이라니까, 4천억 원. 이게 대단한 시장이야, 이게. 그래서 서울에 그 변호사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80억 원을 뜯었대요. 80억 원을 합의금으로. 그래 놓고 딱 항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요즘은 중단돼가지고 딴 변호사를 산 거야. 지방에나 아니면 서울에 인기 없는 변호사, 망한 변호사들 그런 거 해가지고 어차피 돈 안 벌려서 사무실 문 닫게 됐으니까 그런 애들 딱 해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사회적 문제예요. 사회적.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합의금을 안 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 종과로 남는 거지. 20만 원 벌금이 20만 원이 딱 나오는 거야. 기가 막히지,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합의금 장사를 한다고? 응?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또 합의를 해주면은요,
그러면 이런 A라는 영화사 제작사 이 하나만 있습니까? 다른 영화사는 없어요? 걔네들도 다 그 짓 한다니까 또 이 작업을 해. 왜냐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합의금 장사에서 합의금으로 메꿔서 돈을 벌었으니까 이걸 따라서 또 한다고. A, B, C, D 뭐 해가지고 그냥 그게 수십 개, 수백 개의 영화사들이 다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왜냐면 B급 영화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기 없는 돈 많은 거 마동석이 같은 돈 잘 버는 영화인 그 마동석이 영화는 이런 짓 안 해요. 이런 짓 안 하고 인기도 없고 보지도 않는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들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합의금 장사를. 이 정부가 나서서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 지금 이 사회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영화나 음반 이쪽은 이 좌파 애들이 뭐 꽉 잡고 있고 좌파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파 쪽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 다음에 우파 쪽에서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좌파에서 막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뜯어내고 하는 이런 악질적인 사회적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 얘기요. 정말 심각하죠? 여러분 들어봐도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내가 알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솔직히 말해서 이게 불법 영화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안 그래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뭐 다운받아도 되는 영화인지 아닌지 공개한 영화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거기 올라와 있는데 그걸 다운받아 보지 않는 한 거기 보면은 뭐 유포하면은 뭐 불법이라고 써있기는 써있대. 이렇게 보면 시작할 때 보니 있는데 그거는 다운받고 나서 아는 것이지 그전에는 모른다고 이게.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고 있다가 딱 받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에 들어간 이 토렌토 그거 올려놓은 거 가지고 이렇게 처벌이 되는 거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경찰한테 2시 반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 담당 형사가 담당 형사 전화 와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 그 학교에다 전화를 걸어서 뭐 아빠가 고소됐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나 떼오라고 그랬는데 당신 이렇게 하면은 나 가만 안 둔다고. 경찰서장도 만날 거고 국가인권에 제소도 하고 그다음 고소도 취해서 당신 단단히 처벌할 거라고. 나 해봐야 그 벌금 20만 원짜리라고 나 알고 있다고. 나 이거 다른 사람들 다 조사해서 얘기 들어서 보니까 벌금 20만 원 나왔대. 그리고 그 나는 7년간 뭐 내가 수사도 받고 내가 고소도 해가지고 재판장 사건만 재판만 3군데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한 사람이라고. 내가 수사를 받는 거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한다고. 수사 받는 것도 잘하고 경찰들이 어떤 식으로 수사하는 안다고. 유도 수사해서 유도 신문에 넘어가가지고 딱 걸려들게 만들고 협박이나 압박 수사라는데 이거는 지금 협박 수사가 아니면 뭐냐고. 애들한테 가서 애들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가 고소됐다고 막 토렌토 그 얘기를 하면서 IP 추적하면서 그런 식으로 다 말해보면 아빠가 그런 일에 관련됐다고 애들한테 지금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당신 고소할 거라고 막 그러니까 막 했더니 왜 전화했냐면은 일단 뭐 이렇게 해서 검사한테 수사해서 수사 보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대.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수사는 여기서 안 한대. 더 이상 나한테. 그러니까 검사한테 이대로 보고를 할 테니까 그래서 전화를 드렸디야. 그러면서 뭐 오해를 하셨다고 하면서 막 하고 막 이제 꼴을 내리더라고. 얘네들이 그 가족한테 그 지랄을 하고. 야 진짜 그러면은 뭐 우리 애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꿈쩍할 줄 아냐고. 여기서 평생 살고 평생 싸워온 게 있는데 그렇게 산 사람들하고. 그런데 이 경찰들이 얘네들이 어디서 흘러 들어와서 이 지역 경찰, 경찰서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서 이 청년
청문감사실이라고 있어요. 경찰서 청문감사실이라고 해서 막 뭐라고 했어요. 경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야 되느냐. 정식 절차를 밟아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안 간다고 한 적도 없고, 언제는 오라고 그랬다가 또 전화 걸어서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더니 또 이틀 뒤에 와야 됩니다. 또 그러고 오라 가라 마라 씨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소환장 보내라고. 소환장 보내면 그거 보고 내가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고 이거 가야 될 것 같으면 이게 심각하다 그러면은 나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 내용을 보고 그걸 갖다가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조력을 받아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가서 수사를 받든지 아니면 안 가도 되든지 하는 것이지. 왜냐면 참고인 조사는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피의자 조사면은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면은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면 변호사랑 대동해서 가든지 아니면 변호사한테 조력을 받아서 변호사랑 상의를 해보고 가든지 그러는 것이지. 아니 이거는 뭐 오라가라 마라 뭐시 뭐 그냥 막 쳐들어와서 압수영장도 없는데 컴퓨터 수사를 하겠다고 막 컴퓨터 프로그램 돌리고 자빠졌고 이게 말이 되냐고. 경찰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생각해봐. 정식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고 이거 합의금 뜯어내는 장사인데 합의금 사건인데 그걸 목적으로 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범죄자로 만들면 되겠냐고. 당신들이 수사를 해서 당신들이 지역경찰 맞냐고. 당신 여기서 여기 사람 아니면은 가라고. 나 저기 경찰서장 만나야 되겠다 막 하면서 한 30분을 떠들었어요. 내가 정식 절차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지. 아니 뭐 수사를 받으러 오라. 안 와도 된다. 와야 된다. 수사 받으러 오라. 어떡하고 막 가족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협박이나 하고 어이씨 열받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니한테 죽을 죄를 졌냐 도대체? 내가 영화사 망하게 했냐고. 누가 다운받았는지 모르는데 그딴 식으로 그렇게 하냐고. 그 IP 나왔다고 그래서 IP 나만 쓰는 게 아니고 공용으로 쓰는데 그게 누가 받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딴 식으로 하냐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수사 안 받을 테니까 정식 수사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그리고 벌금 나오면 벌금 내고 그리고 벌금 나오는 게 내가 합당치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항소해서 재판장에서 판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판사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경쟁 당신들하고 얘기를 해서 뭐 하냐고. 당신들은 실적만 올리려고 강압 수사, 협박 수사, 압박 수사를 하고 거기다 유도 수사를 하는데 당신들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들 얘기할 거 없다고. 그냥 당신들이 그렇게 해서 넘기고 나는 나대로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피해자들이 참고인들이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방어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당신들이 정당하게 정식 수사를 발부해서 해야 되는 거지. 유도, 협박, 압박, 강압 수사를 하면 되냐고. 나 그렇게 하면은 당신들 고소한다고. 가만둘 줄 아냐고. 고소뿐만이 아니고 나 이제 경찰서장 경찰서장 이름이 누군지 나 딱 다 알아놨는데 이거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전화번호 그거 알면 돌리면 돼. 그럼 충분히 알아. 내가 그러면 경찰서장하고 얘기를 할 테니까 전화 걸어서 얘기를 하고서 만나자고 그럴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막 그랬지. 그랬더니 아무튼 자기네는 이렇게 하겠는데 혹시 이제 검사가 다시 수사하라고 그때 온대. 이렇게 혹시 검사가 다시 수사하라고 하면 그때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끊더라고. 그래서 나 진짜 이렇게 하고 나서도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막 지금도 분이 안 풀려. 내가 우리 그 딸하고 아들한테 그딴 식으로 전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영화 불법으로 다운만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IP가 있으니까 이 IP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네가 떼어오라고 그랬대. 아니 그게 말이 돼? 가족관계 증명서를 왜 떼는데? 변호사 사무실에도요. 아니 그 왜 가족관계 증명서를 왜 떼오라고 하는지 그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더라고요. 네? 형사가. 그걸 왜 떼오는데 도대체?
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오라는 거 난 처음 봤어. 응? 경찰서에서. 나도 조사를 받고 내가 고소를 해가지고 조사를 딴 사람 받게 했어도 가족관계 증명서 있잖아. 나 떼오라는 거 처음 봤어. 응? 뭐 장난을 하나? 응? 일부러 우리 딸애를 경찰서로 끌어들여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한 거야. 그래서 나 열받아. 씨발 그냥 확 그냥 경찰서 그냥 다 엎어놓고 한번 그래 나 그냥 들어받고서 그냥 경찰서 앞에서 그냥 막 저기 막 피켓 하고 막 그럴까 한번 아주 그냥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아 진짜 아주. 그따위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요, 여기 뭐, 지금 이 수사가 이렇게 해서 끝난 거는요, 일단 수사가 끝났죠. 이제 검사가 다시 수사로 하면은 뭐, 그때 전화 줬으면 수사를 하겠다는데, 어림없어요. 그러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하고, 그럼 수색영장을 발부를 해가지고, 수색을 해서 와서 하라고. 그러면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정식 절차가 수색영장이 있어야지만이 남의 영업장이라든가 남의 그 가정집을 들어가서 수사를 하는 거지. 수색영장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보겠대. 뭘 보는데? 응? 뭘 보는데? 남의 집 가정 들어와서 뭘 보고 자빠졌는데 경찰이. 그거 불법이다니까. 왜 들어오는데? 예. 영장이 있어야지 수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장이. 그리고 아니 생각을 해봐. 참고인 조사면은 그거 안 가면 돼. 그러면 피의자 조사면은 가야 되잖아. 그러면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지. 출석 요구서에다 피의자 조사라고 딱 써놔야지. 아무것도 안 써놓고서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피의자로 전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어떻게 당했냐면은 옛날에 우리 수험생들, 내가 당한 게 아니고 우리 수험생들이 그렇게 당했어. 울산 경찰서 있잖아. 경찰청에서 출석 요구서라는 걸 보냈어요. 이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이거는 거기에 피의자라든가 참고인이라는 말이, 참고인 조사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두 개 다 빠져 있어요. 그냥 출석 요구서 한 거야. 이런 출석 요구서를 왜 보내냐면은, 일단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출석하게 합니다. 출석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피의자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피의자로 전환을 시켜요. 전환시켜서 기소를 하게 하는 겁니다. 기소는 이제 기소권은 검사가 가지고 있죠. 검사가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당했어요. 우리 수험자들이 그때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 이때는 피의자도 안 써있고 피의자 조사도 안 되고 참고인도 안 적혀있으면 지금 참고인이라는 거예요. 참고인 상태고, 그때 IP 기록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핸드폰 통화 기록이 있고 통화 기록이 있고 그랬었어.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피의자라고 할 수 없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출석 조사가 필요해서 출석을 해서 조사를 하면은 분명히 나는 안 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 부정행위 안 했습니다. 그런다고 이렇게 모른다고 진술을 한다고. 잡아떼겠지. 진짜로 잡아떼는 사람도 있고 진짜로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는 모릅니다 했는데 IP 기록이 있고 통화 기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경찰은 이걸 플러스해서 종합해 봤을 때 거짓말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해서 진술을 했다 해가지고 피의자로 전환시키고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출석 요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출석 조사를 하게 만들어야지만이 피의자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걸 모르고서 그냥 무턱대고서 출석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 했더니만 안 한 사람이 6명 있었어요. 6명.
죽어도 출석 안 하겠다. 아니 보니까 피의자 조사도 아니고 참고인 조사에 불과한데 이런 게 안 써 있으면 안 가면 그만인 거예요. 출석 거부를 했어요. 출석 거부. 거부를 하니까 이놈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쩌면 이 6명을 잡아다가 그 울산 중부경찰서인가? 중부경찰서에다가 유치장에다가 그 6시간인가 5시간인가 5시간에서 6시간을 잡아 넣었어요. 유치장에다가 잡아 넣었어요. 잡아 넣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 요소가 있어요. 이게 불법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뭡니까? 경찰서 유치장에다가 5시간, 6시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았느냐? 처벌이 안 되고 기각돼 버렸어요. 전부 다 기각이 됐어요. 나중에 법원에서 기각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인정한 사람은 벌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벌금 받은 사람이 뭐 한 명이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중에서 다 기각돼 버렸어요. 기각돼 가지고 이 유치장에서 이렇게 잡아놓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함부로 잡아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그래서 이걸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런 사건은 이런 사건은 그래요. 내가 지금 이거는 출석 요구서도 안 보내요. 이것도 안 보내요. 안 보냈다. 냈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냥 경찰이 그 수사기관에 그냥 떼거지로 수사를 하는 거야. 그냥 수사해서 잡아내는 거야. 잡아내서 어떻습니까? 피의자로 전환시켜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출석 요구서도 안 보내는 사건이야. 이게 사건이야. 그 토렌토 사건은 토렌토 영화 사건은 출석 요구서를 안 보내더라니까. 보니까 아니 당연히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경찰이 조사를 하려면 출석 요구서를 보내가지고 고소장이 들어오면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피의자 전환을 하고 전환이 돼서 피의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소를 해서 뭡니까? 재판을 하는데 이게 약식 재판을 해서 약식 같은 경우는 벌금 치고 정식 재판 같은 경우에는 뭐 형량을 때리겠죠. 형량을 때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고소장에 접수가 됐는데 출석 요구서를 안 보내요. 이해가 안 가잖아. 그러면서 오라가라 말아 자꾸 그래. 네가 먼저 오라가라 말아 그러는 거야. 경찰 니까지 게. 응? 뭐 그래가지고 뭐 나를 단단히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 내 가족들한테 막 그지랄 했는데 나 그거는 징계 사유라고 난 봅니다. 그거 고속거리야, 고속거리. 근데 지금 막 분이 안 풀려요. 지금도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 전화 걸어서 막 아빠가 고소가 됐으니까, 저기 뭐 영화 뭐 이렇게 토렌토 뭐 이렇게 딴 거 IP가 있다 막 그러면서 뭐 창피를 준 거죠, 한마디로. 애들한테.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어린 애들한테 그지라는 거야. 그러니 애들도 아이고 아빠가 왜 저럴까 그러면서 아빠가 경찰서에 끌려가는 거 아닌가 전화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 그렇게 만든다니까. 이게 바로 강압수사, 압박수사, 협박수사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실제 이제 출석을 해서 조사를 할 때는 유도수사를 하는 거지. 유도수사. 예? 유도수사를 해도 이건 100% 걸려요. 내가 그랬잖아. 이거는 IP 기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 모릅니다. 시간도 너무 지났고 나는 그런 거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IP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 그냥 기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피의자로 전환시켰어. 그럼 내가 피의자가 안 되려면 조사를 안 받아야 되는 거지. 조사 안 받으면 끝이야. 이거는 봐봐. 이런 거라고. 내가 왜 조사를 받습니까? 정식 뭡니까? 출석 요구서를 정식 출석 요구서나 저기 말해 소환장을 보내세요. 소환장을 강력하게 소환장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소환장이 굉장히 센 거거든요. 출석 요구서보다는 이 소환장이라는 게 이게 더 무섭습니다. 이거는 과태료 이재명이가 그 법원 출석을 안 해가지고 과태료 막
과태료죠. 저 벌금이 아니라 막 300만 원, 막 500만 원 막 이렇게 때리잖아. 이거 엄청 세요. 과태료로. 내고 만다 얘기 안 간다 얘기야. 이재명이 그러잖아. 봐봐. 소환장은 이 출석 요구서보다 소환장이 더 무서운 거야 이게. 얘는 과태료가 300만 원, 500만 원이잖아. 근데 출석 요구서는 내가 안 가도 돼. 안 가도. 왜냐면 참고인이면 안 가도 되고, 피의자면은 피의자 그 출석 요구서 이거면은 피의자는 안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자보다 너서 막 뭐 구속영장을 쳐. 그런 거라고. 그 막 큰 죄 같으면. 근데 이런 것들은 벌금 20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나를 갖다가 잡아놓고서 저기 뭐야 저기 그렇게 조사를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는 조사 받으면 100%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IP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고서 피의자로 전환돼서 기소를 하면 약식 재판에 의해서 판사가 검사가 기소를 하는 거죠. 검사가 이제 기소를 경찰한테 받아서 검사가 기소를 하면은 약식 재판에 의해서 벌금형이 때려지는데 그게 20만 원을 내는 거예요. 20만 원. 이 벌금 20만 원도 이거 전과예요. 전과. 그러니까 이게 남기 싫어가지고 합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벌금이 많을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합의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영화가 또 들어오면 또 그것도 추가로 해야 되니까 걔네들이 유도를 하잖아. 합의를 하면은 다른 건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가 이제 고소를 하지 않겠다. 다른 영화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유도를 하는데 그 말이 한마디도 안 쓰였어요. 거기에. 그러면은 미쳤다고 합의를 해줍니까? 그냥 싸우는 거야. 그래, 당신들 법원 왔다 갔다 하라고.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을 테니까 저기 나는 거기 뭐 재판장 딴 데 가서 못한다. 벌금 나오면 그거 가지고 항소를 하겠다. 그럼 당신들 와가지고 하라고. 와서 변호사들 쫓아다니면서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재판장 여러 군데 이렇게 하라고. 난 여기서 재판 받겠다. 그러는 거야. 딴 데 안 간다. 그럼 돼.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는 내가 딱 봐도 이 사건은, 이 토네토 영화 사건은 조사를 받잖아요. 그럼 100% 피의자 전환이 됩니다. 이거는. 피의자 전환. 거의 100% 가까이. 그래서 뭐 별거 아니면은 뭐 기소유예를 치고, 이거 받은 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벌금형으로 때리고 그렇게 하고. 또 세 가지지. 이거는 딱 보면은 뭐 별거 아니다. 뭐 기소 유예 처분을 할 수 있죠. 유예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검사가 그렇게 하는 게 결정을 해가지고 딱 올리는 거예요. 판사하고 기소유예하고, 또는 기소해서 벌금을 내죠. 벌금형을 처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합의를 해가지고 끝나고. 합의하면은 벌금형 이런 거 없죠. 그죠? 이것도 안 남죠. 그죠? 안 남지만 합의는 정말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면 합의하면은 다른 영화는 안 하느냐. 계속 합의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나는 벌금을 맞겠다. 그럼 벌금을 맞으면은 그래.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 항소를 하겠다. 항소를 해서 재판으로 가겠다. 재판. 정식 재판을 하겠다. 정식 재판으로 끌고 가는 재판 끌고 가면 거기 뭐 변호사가, 그 영화에 있는 변호사가 걔네들이 재판장 한번 끌려다니면서 너도 한번 와서 한번 해보라고. 돈을 얼마나 뜯어내는지 모르겠어. 정식 재판을 끌고 가서 여기서 지면은 이 벌금이 이대로 맞는 거야. 벌금형이 되는 거야. 벌금 20만 원. 아니 벌금형 어차피 맞았는데, 아니 정식 재판 가서 다시 따져보자 그래가지고 벌금형 다시 맞든지 아니면 기각을 시켜버리니 그러는 것이지. 무슨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이거 보면은 기각이야 무조건. 이거는 항소해서 정식 재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 기각이야. 기각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게. 그래서 재판을 어디서 받느냐가 중요해요. 재판을. 이런 경우에는 재판을 자기 지역 법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잘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나아요. 어차피 이런 사람들 벌금형 뜯기고 합의금 뜯기고 그런 그 돈 가지고서 나 변호사 있잖아. 내 변호사한테 변호사비 주고서 처리해서 뭐 좀 해달라. 아니면 국선 변호사 사든지 국선 변호사 사서 내가 싸우면 되는 거야. 그래놓고 내가 치면은 벌금 20만 원 맞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생각을 해봐. 똑같아. 그러니까 그 과정이 번거롭고 힘들다라는 것 뿐이지, 이걸 가만히 있으면은요, 맨날 이렇게 합의금 뜯기고, 벌금 뜯기고, 기소유예, 맨날. 기소유예면은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한 건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됐잖아. 그럼 다른 영화들을 뭐 한두 개 받았겠습니까? 여러 개 영화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2개, 3개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추가가 있으면은 기소유예권까지 받았던 것까지 같이 처벌되는 거야. 그때는 벌금형도 세지고 합의금도 더 올라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만만하게 보고서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싸우세요. 끝까지. 그래, 변호사, 나 여기서 재판 받을 테니까, 나 항소해가지고 재판 받을 테니까 쫓아와서 하라고. 네 변호사. 그렇게 해서 하고, 나는 이 변호사 사가지고, 나 변호사 아니까 변호사들하고 해서, 이거 처분하겠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문제점을, 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점 아니야, 이게. 그죠? 문제. 왜 심각한 문제예요? 이 토렌토 가지고, 토렌토가 아니 영화 다운을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잖아, 합의금.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얘네들.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범죄자로 만들든지, 벌금형이 범죄자니까 범죄자로 만들고, 합의금 뜯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나라 전체에 사회적 심각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해봐.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인터넷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싸우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있죠?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 나는 그냥 쉽게 그렇게 안 해줄 거다. 그냥, 싸우겠다. 어차피 이래저래나 다 망하는 건데, 싸우다가 한번 가겠다. 이게 얼마나 그게 문제냐. 사람이 살다 보면은 50, 60, 70 이렇게 많이 먹으면은 살다 보면은 벌금도 내고, 음주운전도 걸려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하고, 사고도 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정상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언젠가는 경찰에 전화도 오고 맨날 그래.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맨날 돈 뜯기고 맨날 당하라고? 예? 미쳤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저는 일단락 이렇게 해서 끝났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단락 이렇게 해서 검사한테 올린대요. 올려서 끝나고 혹시 검사가 다시 수사하라고 그러면 그때 이제 전화 한번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나는 지금 굉장히 열받은 상태에 지금 그냥 넘어가면은 내가 그냥 참고 말겠는데, 안 그러면 지금 그냥 경찰서장 쫓아가려고 그래. 쫓아가고 고소하고, 경찰이 이런 식으로 나한테 그랬으니 고소를 하고, 이런 수사를 하면 어떻게 해? 가족관계 중년을 왜 떼어오는데 왜? 생각을 해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딸이 다 했던 거, 나도 진술 다 받아다가 다 해서 첨부해가지고 고소를 확 해버릴 거예요. 가만두나 봐봐. 안 그래요? 그렇게 해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도 했고요. 나는 여기를 이 와이파이로 공용으로 써요.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내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어떻게 알겠다고 세상에 그러는 거. 그리고 와서 수사를 해도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기 없어요. 영화님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봐가지고 나중에 된통 당할 거예요. 여기 한번 수사 치잖아요.
수사 치면은 그때는 아주 빼도 박지 말고 이렇게 옷 벗어야 될 거야 아마. 옷 벗는 정도가 아니 옷 벗는다고 좀 그리고 징계 아주 단단히 먹을 거야 아마. 정식 수사를 안 하고 딱 와가지고 뭐 컴퓨터 한번 그 프로그램 돌리잖아요. 그러면 걔는 완전히 나한테 아주 무릎 꿇고 빌어야 될 거야 아마. 예. 나는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럼 뭐 그걸 또 거짓말이라고 하고서 막 그렇게 해서 뭐 강압 수사를 한다? 쳐들어와서 수색영장도 없는데, 막 컴퓨터 뒤지고 난리하고 뭐 보고 자시고 그런다? 그런 거 했다가는 딱 나한테는 고소당할 줄 알아, 완전히. 징계 단단히 먹을 줄 알아라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딱 아주 뭐 그렇게 될 거야 아마. 나 봐서는 언젠가는 쳐들어와라. 그래 쳐들어오면 한번 뒤져봐라. 뭐가 있는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딱 그렇게 하는 순간 완전히 얘는 지도 이제 이거 했다간 징계거리로 크게 징계를 먹을 겁니다. 나한테 고소될 거고 우리 딸한테 했던 거 이런 것까지 다 첨부해서 아주 단단히 아주 수사해서 아주 넘겨버릴 겁니다. 나도. 그래서 한번 해봐라 너도.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니까 나 가만 안 있으려고 그래. 지금까지도 열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안 할 거라는 걸 분명히 내가 저기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든지 해봐라. 나 심심하다. 그러니까 요즘 재판을 안 하니까 요즘은 저 재판 7년간 내가 그렇게 막 그렇게 다녔잖아. 그 뭐 출제 오류 소송이니 뭐 카톡 사건이니 뭐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다 합치면 7년이야 7년. 재판장 다닌 게 사건 3개 총. 그러니 그리고 또 저놈 고소해가지고 그 울산 그 학원하는 새끼 있잖아. 그 양아치 학원 놈의 새끼. 그거 아직도 학원하고 있는데 그는 고소해가지고 처벌시켰지. 그래 해가지고 7년을 쫓아다니지 7년을. 그런 사람인데 이게 요즘 재판을 하니까 심심해.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보자 씨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뭐 전과자로 만들고 뭐 벌금 매기고 합의금 뜯기게 만들겠다고 지역 주민을 갖다가 그따위로 행동하면은 나는 가만 안 있겠다. 그래 끝까지 한다 씨. 그 변호사가 지가 창피하니까 자기 변호사 이름을 대지 말라고 그랬대. 웃기지 말라고. 내가 변호사 그냥 많잖아요. 다 이 변호사가 나를 갖다 지금 소송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했다고. 나 딱 알릴 테니까 봐봐. 왜 안 알려? 그거 알려야지. 웃기네. 그렇게 해서 합의 안 해준다고. 변호사가요, 자기네하고 자기 변호사하고 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대. 씨발. 얼마나 창피하면 그렇겠습니까? 이 짓을 하면서. 안 그래요? 자기가 알려지면, 변호사 알려지면은, 뭐, 네티즌들이나 또 인터넷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싫다 이거지, 한마디로. 그럼 창피하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거 자세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상황이 마시고서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호락호락 그냥 해주면 안 돼요. 이거 해주지 마시고 저처럼 제가 이제 제가 요거는 안 당했으니까 요런 사례를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뭐 이제 좀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 마치고서요.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뭐 행복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